안녕하세요. 희망등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무신년, 원숭이띠죠. 개해월, 갑신일, 갑술시 남자분이십니다. 연세가 되셨죠? 50이 넘으셨어요. 53. 이분은 겨울에 태어났어요.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. 무토가 비를 내리는 비를 막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비는 굉장히 강한 비예요. 그죠? 개해 겨울비가 이제 겨울 장마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. 갑신, 갑술. 근데 이 갑목이 이제 나무죠. 나무가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석하니 안정감이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. 참 어렵습니다. 음양의 구조를 보면은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. 그죠? 이 사람은 죽어도 안 죽습니다. 쉽게 말해서 남자로서의 강인한 느낌은 있어요. 그리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거죠.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돼도 절대로 이제 굽히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화기운이 그렇죠? 목화토금수에서 화가 사실은 없는 게 좀 안쓰럽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해보지만은 그 내면은 우울함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숨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약간 모사꾼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. 자기 자신을 감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면서 여기는 겨울철에 숲속에 원숭이로 태어났습니다. 그렇죠? 숲속의 원숭이는 노란색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. 노란색이 재물이 되니까 재물의 기운은 좋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일단 이거는 여기에 묶여 있고 또 재물은 또 뭘로 나와 있어요? 개로 나와 있습니다. 개하고 원숭이하고는 사실 사이가 썩하니 좋지는 않아요. 견원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니 개가 나를 물어 뜯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.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갑목이 두 개가 있으면 나무 목자 두 개면은 수풀림이라고 해서 이 원숭이는 나무를 타는 재주가 있으니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나무 타는 원숭이의 단점은 뭐냐면은 잘난 척 하다가 비가 내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써요? 미끄러운 겁니다. 나무가 미끄러우니 나무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게 이분의 팔자입니다. 아쉽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. 나름대로 인물도 좋고 뭔가 좀 할 것도 같고 좋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재주도 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. 그러면서 목생화라고 해서 49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좀 뭔가 일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분의 운세가 49 이후부터 조금 꺾이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쵸? 근데 39에도 묘술합이라는 거는 재물이 묶인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나무 타는 원숭이 숲속의 사냥꾼이고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. 그렇죠? 근데 이 개가 어디로 갔어요? 토끼를 보고 토끼를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
39 전에 요 시기가 이분한테는 가장 왕성한 시기도 됐을 수 있겠다. 왜요? 호랑이 사냥을 다녔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니까요. 그런데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뭐 다쳤나? 그러다가 이제 토끼 사냥으로 바꾼 겁니다. 아, 호랑이 귀찮아. 못 잡겠다. 그래서 토끼 사냥을 했으니 토끼는 만만하게 본 거죠. 그런데 토끼한테도 당한 겁니다. 뭐 어떤 간에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49에 무진대운을 만나면서 무게합이 되니 기존에 보하고 무틀게 묶여있던 것도 이 개수도 어쩌면은 사라지는 형상, 그리고 진토도 이제 진술충, 그죠? 진해 원진쌀. 그러다 보니 이 토가 재물이 돼서 이 물의 흐름이죠. 어느 정도를 막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막지를 못하고, 그렇죠? 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어떤 그런 형태도 보인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. 쓸쓸합니다. 사실 참 그래요. 사주를 보고, 그죠? 사주를 보고 뭔가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좋지만은 한 번은 이분은 나무에서 떨어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다시 올라서 해야죠. 다시 올라서는 게 59세, 그죠? 60이 돼야지 새로운 도전을 한번 또 생각을 볼 수 있지 않느냐, 일단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. 그죠? 그렇게 되면 69세에 말을 타는 형상이 있다. 말이 들어오니까요. 말을 타서 다시 한번 달려보면은 그때부터 70대인데 그때 이때는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. 인생이라는 게 다 때가 있습니다.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고,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다른 게 아니라 사주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보는 거다. 그리고 그런 거 함부로 믿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,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뭐 물론 그 말 맞습니다. 틀린 말 아닙니다. 굳이 뭐 사주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괜찮은데 뭐 굳이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 들을 거 뭐 있냐, 그냥 열심히 내 길 가면 된다. 네, 맞습니다.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. 사실은 굳이 뭐 사주 뭐 보면서 어려운 거 할 필요도 없고. 그런데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저도 힘들었죠. 물론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힘드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하고서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사주는 힘든 사람만 볼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란 게 정상을 올라가고 편하면은 그것이 평생 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나는 언제까지 이 과정을 그러니까 나한테 이 행복이 언제까지 될지,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, 그쵸?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한 번 더 되돌이켜 보고 자신의 운명을 한번 바라보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겪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,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돈이 막 보이고, 뭐 머리를 쓴다고 해서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벌리고, 그거 절대 아닌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다 운이 나를 도와줄 때, 그리고
그 운에 맞춰서 내가 노력할 때 그때 재물이 모이는 겁니다. 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사이엔가 내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내가 운이 빠져나가는구나.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키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근데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? 비가 내리면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 피한다고 되지도 않고 단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날아다닐 때는 내 머리를 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분한테는 내 머리 위로 칼이 날아다니는 시기입니다. 사실은 언제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, 작년에 기해년이었죠? 기해년이었으면은 작년에 골치 아팠을 겁니다. 이분도.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사주 잘 안 봐요. 특히 또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러니까 강성인이죠. 강성인 거야. 그리고 의심도 많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.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도 없고 사실 못난 사람도 없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결국에는 도토리 기적입니다. 태어나서 나이 먹고 살다가 병들고 죽는 겁니다.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.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.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툴툴 털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. 지금 조금 그러니까 이분 지금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또 힘든 시기 또 금방 또 지나갑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올해 경지 한년이니까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올해부터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한번 뭐 분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건설입니다.